대장증망. 자, 대장증망량 얘기를 제가 잠깐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여기 용어가 특이합니다. 연장. 지난달에 제가 교육을 못 했습니다. 지난달에. 못 했죠? 네. 네. 지난달에 제가 4월부터 4, 5, 6의 교육을 어떻게 했냐면, 7월 되면 대장증망량 빠집니다. 왜 빠지냐면, 요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많이 걸리고 해서 손해율이 악영향이기 때문에 빼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 왜 이 문구가 뭐냐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신문에도 나왔습니다. KB손해보험 안보험 개정일과 디코드 대장증망량 아디오야 6월 15일날 기사도 나왔어요. 4월부터 약관은 다 바꿔놨습니다. 아시겠지만 한 회사가 상품을 팔고는 누구만 합니다? 회사만. 그런데 약관을 바꾸는 거는 회사 마음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바꿀 수는 있죠. 근데 그 바꾼 약관을 적용한 상품을 파는 거는 반드시 중간에 뭐 단계가 하나 더 들어갑니다. 뭐죠? 금감원에 인가가 가야 돼요. 금감원에 인가가 가야 돼요. 근데 아시겠지만 지금 최근에 금감원이 굉장히 좀 정신없고 바쁩니다. 뭐 삼성의 뭐 이재용 뭐 부회장 부당 승계 때문에 뭐 삼성 로직스 뭐 하는 것도 있고 내부적으로도 뭐 삼성의 자기들 금감 원장들 임명됐다가 부결되고 또 하려고 그러니까 또 자꾸 국회에서 인준을 거부하고 이번에 한 분이 또 새로 왔는데 내부 조직 정비하는 측면에서 보면 그네들은 KB손해보험의 대장증망량 디코드가 일반암이든 아니든 별 관심이 없어요. 지금 현재 자기들 이슈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말하면 연장이 아니고요. 오류가 났어요. 오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저희는 이래요. 이거는 그러면 오류가 났기 때문에 영업적인 저 같은 영업하는 사람은 이게 이제 일반화로 있으면 좋아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대장증망량이라는 놈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얘는 남성암 1입니다. 남자가 제일 많이 걸리는 암이 대장암이에요. 근데 여기는 전망암이라고 그랬죠. 전망암이라는 놈이 뭐냐면 대장에 잠깐 세워볼게요. 네. 피부 조직이 여기가 제일 위에 그 피, 상피, 표피 뭐 이런 거죠. 여기는 진피, 내피. 교육단이면서 이런 색깔은 진짜 처음 본 것 같아요. 보통 빨간색, 파란색, 뭐 초록색, 이 초록색입니다. 자, 잘 보세요. 이 대장이라고 가정할게요. 여기에 암종이 발생합니다. 얘는 디코드입니다. 흔히 뭐 상피 내양, 뭐 경계성도 나오고요. 뭐 이런 거 나와요. 얘는 일반암 인정합니까? 아닙니까? 얘는 유사암이에요. 모든 데서. 소외가 이제 그게 이제 관점이 좀 있습니다. 소외감이 뭐냐면 유방, 방광, 자궁, 전립선 이 4개를 소외감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생명보험하고 뭐 예를 들어서 현대, 삼성 뭐 몇 개 있었는데 이렇습니다. 이건 뭐냐면 걸리면 일반암 진단비가 안 나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KB는 소외감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얘는 일반암 진단비가 나가요. 유방, 방광, 자궁, 전립선 일반암 진단비가 나옵니다. KB에서는 뭐 소외감 이러면 별 의미는 없다는 거. 소외감이 일반암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회사마다 조금 다릅니다. 이거는. 상피, 표피 얘는 유산. 자, 요 밑에 진피, 내피 얘는 암종이 발생합니다. 얘는 시크도 발생합니다. 얘는 뭐 생명보험 뭐 일부 회사하고 뭐 손해보험 일부 회사는 해도 이것도 유산 빼는 데도 있는데 대부분 회사는 이거는 일반암 줍니다. 시크. 자, 근데 문제는 남성암 1위가 대장암인데 실질적으로 발생되는 부위가 요 위에 상피, 표피, 진피, 내피면 문제가 아닌데 여기에 점액질로 된 끈적끈적한 조직이 있어요. 끈적끈적합니다. 이름 뭐라고 해요? 점막. 실질적으로 80%가 여기서 시작입니다. 암의 성격상 여기서 시작돼가지고 여기 밑으로 침륜이 이루어집니다. 전이죠. 자, 잘 보세요.
여기에서 시작되는 게 80%인데 의외로 여기 어떤 의사는 이 암종을 C코드를 줍니다. 근데 어떤 의사는 똑같은 건데 D코드를 줍니다. 왜 그러냐면 대장전막내암이라는 질병 코드가 없습니다. 저기에 나오는 대장전막내암이라는 용어는 보험에서 씁니다. 왜? 너무 설명하기 어려워. 대장은 아실 거예요. 여기 전막, 안내, 대장 전막 안에 있는 암이다.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만들어 쓰는 거. 왜? 대장암의 80%가 여기서 생기는데 이게 질병 코드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코드가 없으니까 어떤 의사는 C를 주고 어떤 의사는 D를 주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C든 D든 대부분 생명보험하고 손해보험 대부분이 인정 안 해요. 근데 딱 4개 회사가 C코드는 손해보험 중에 4개 회사는 C코드는 일반암으로 인정을 합니다. D코드는 인정 안 해요. 그런데 유일하게 D코드까지 일반암으로 인정해 주는 회사가 어디다? 자, 그럼 잘한 거죠. 다른 회사가 마음이 나빠서 뭐 돈이 없어서 이거를 빼고 이것도 빼고 보상 안 해주는 게 아니고 많이 걸리니까. 자, 여성암 1위가 뭐죠? 히트. 모든 암 1위는 일반암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여성암 1위는 뭘까요? 갑상선. 갑상선은 일반암입니까? 아니죠. 제가 암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암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또 우리 8월 초에 또 교육도 있어요. 그래서 암에 대한 내용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암 1위가 갑상선. 흔히 근데 유방암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러냐면 갑상선 걸리고 임파트하고 유방으로 전이가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저 실제 사례입니다. 친정 엄마, 친정 언니가 유방암에 가족력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암을 좀 넣어야 돼요. 유방암이 어떤 회사는 소외감이지만 KB는 일반암이라고 그랬죠. 일반암 되는 데를 골라가지고 넣었어요. 지금 최대한 얼마 넣을 수 있죠? 암 진단은 얼마 넣을 수 있을까요? 2억. 업계 2억까지 들어요. 암 진단. 뭐 예를 들어서 뭐 KB 뭐 5천, 뭐 어디 5천 이렇게 하고 한 4개 넣었다 가정하겠습니다. 전화가 드리는 겁니다. 그때 언니한테 못 넣었는데 왜? 아 근데 병원 가니까 유방암이야. 진짜 몇 개인데? 아 이제 뭐 초기인데 아직 2, 3개 그 정도 걸린 것 같은데 그때 내 암 진단비 넣었죠. 얼마나 넣었나? KB 5천. 뭐 예를 들어서 MG 5천, 뭐 5천, 뭐 메리츠 5천, 현대 5천 다만 2억 정도 되는 것 같다. 그 말을 뱉는 순간 그 전화했던 언니는 귀에 탁 꽂히면서 무슨 생각합니까? 아 2억은 받구나 생각을 했어요. 청구를 합니다. 그 진단비 필요 서류, 조직 검사 결과지라고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준비해 주면 내가 처리할게. 그럼 뭐 조사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거는 뭐 걱정하지 마. 딱 했는데 보험금이 2천만 원 받단 말이야. 야, 근데 그때 왜 2억 준다고 2천밖에 안 줘? 야, 니가 보니까 니 유방암이 아니고 갑상선암에 걸렸다가 전이됐대. 전이암이잖아. 그 고객 언니는 뭐랍니까? 아니 니가 언제 그런 나한테 얘기했노? 암 진단비 2억 냈대. 전이암은 안 준다는 소리 니가 언제 했노? 지금 가슴 뜨끔한 분 몇 분 계십니다. 전이암 안 준다는 소리 언제 했노? 언니는 암 진단비는 최초 1위한 일반암 기준으로 나가지 전이암 안 준다. 뭔 소리 하노? 니가 그때 언제 나한테 그런 소리 하고 계약 넣노? 실제 사례입니다. 이런 거는 이제 뽑혀가지고 반드시 우리가 약관을 볼 때 모든 약관이 막 요즘 뭐 서적 아닙니까? 약관 다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패턴이 있습니다. 금액이 큰 것들. 자 여기서 지금 일반암 얘기하는데 일반암 진단비 약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최초 1회암 원발암 기준으로 지급한다는 게 모든 회사에 다 적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설명을 나는 알고 있는가 모르는 거 모르겠는데 고객한테 했으니까 고객은 유방에 전이가 됐어요.
그럼 자기는 뭐라 생각합니까? 유방암으로 생각하지. 자기는 갑상선 전이암으로 생각 안 해요. 맞죠?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지급할 때 약관 규정상 이건 유방암입니까? 아닙니까? 유방암이 아닙니다. 갑상선 전이암입니다. 그럼 암 걸렸다면 내 고객이나 뭐 주변에서 전화가 왔다. 그러면 반드시 흘렀습니다. 닦아야 됩니다. 빨리 닦아야 됩니다. 반드시 뭐를 물어봐야 되냐면 원반을 먼저 물어보죠. 근데 내가 안 걸렸는데 괜찮아. 근데 혹시 원반입니까? 라고 중간에 반드시 물어보세요. 보험 뭐 2억 가입했다 이게 뭐지 얘기 나오면 안 되고 원발암인지를 물어보세요. 그러면 글쎄 일단 잘 모르겠는데 원발암입니까? 일단 내가 근데 갑상선에서 뭐 전이됐다는 거 같은데 전이된 암은 그렇게 지급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 다음부터 오해의 소지가 없는 거죠. 실제 사례입니다.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우리 사무실 바로 앞에 모 사무실에서 그 어떤 팀장이 그렇게 설명했다가 지금 2달째 시달려가지고 참 힘들어하는 걸 제가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자는 갑상선 유방 이게 패턴 1위.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모든 생명보험, 손해보험이 공통적으로 끝입니다. 근데 남성암은 다르죠. 남성암 1위가 방금 대장암이라고 그랬는데 대장암의 80%가 전망암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절반의 가능성은 C고 절반의 가능성은 D. 잘 알아보세요. D를 진단받습니다. 대부분 전망암에서 진단을 받았을 때 초기에 딱 찾으면 전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늦게 찾으면 얘는 어디로 전이된다? 대장으로 전이가 되고요. 조금만 더 지나면 혈액을 타고 온몸을 다 돌아다닙니다. 여기 보시면 전이암 1위가 대장암입니다. 막 간으로도 가고요. 머리로도 가고 막 전이가 막 잘 되는 암이 대장암입니다. 2차는 뭐죠? 2차 두 번째 1차 아니고 2차 재발암. 얘 1위가 무슨 암이요? 대장암입니다. 대장암. 얘는 걸렸다 그러면 전이가 굉장히 잘 되고 재발이 잘 되는 암. 근데 잘한번 보시면 2차암하고 전이암을 보상하는 담보가 최근에 있습니다. 뭐죠? 우리 가입 설계에 보면 넣는 담보 중에 전이, 재발, 잔여암, 새로운 원모를 보상하는 담보가 있습니다. 뭘까요? 재진단암. 들어보셨죠? 네. 재진단암 담보는 전이, 잔여, 재발, 새로운 원모를 보상하는 거죠. 1년짜리도 있고 2년짜리도 있고 걔가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재진단암이 모든 암을 보상해주면 좋은데 가입 설계서를 보면 가로를 치고 보상하지 않는 암을 몇 개를 적어놨어요. 그런데 이게 회사마다 다릅니다. 회사마다 다른 게 아니고 말씀을 정확하게 드릴게요. 한 회사 빼고 나머지 회사는 동일. 한 회사가 달라요. 자, 모든 회사가 뭐라 적어놨냐면 첫 번째 재진단에서 유사암은 제외. 유사암에서 시작된 암은 재발되고 이런 거 안 줘요. 그 다음에 특이한 암이 있어요. 전립선암이 제외. 전립선암이 제외. 아까 소외감에 일반암 준대놓고 전립선은 왜 재진단 안 줘요? 예, 안 줍니다. 모든 회사가 적혀 있어요. 마치 처음 듣는 듯한 반응으로 저를 바라보시는데 가입석에서 다 한 번씩 보셨죠? 다 아는 내용 맞죠? 네. 네. 근데 반응이 어머나 그런 게 있었어? 이런 반응이 지금 몇몇 분들이 옵니다 지금. 네. 알고 있는 거 맞죠? 지금 저 새롭게 된 거 얘기 드리는 약간을 얘기 드리는 거 약간은 재진단하면은 유사하고 전립선암은 제외. KB는 두 개만 제외 끝. 그런데 KB를 빼고 나머지 회사들은 하나가 더 적혀 있어요. 뭐냐면 대장, 점막, 내암도 재진단에서 제외. 왜? 전이 1위, 2차 1위거든요. KB는 왜 주느냐? 무슨 뭐 복지 행사도 아니고. 이거는 뭐 바보가 너 왜 주는데? 바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뒤늦게 빼려고 지금 발악을 하는 거예요, 지금. 발악을 하는 거예요. 누가?
회사의 경영 뭐 수익성 따지는 그런 부서에서는. 근데 영업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따지면 안 좋겠죠. 그래서 지금 막고 있는 거. 다행히 금감원에서 지금 보류가 나다 보니까 아직까지 현 상황 그대로 흘러가더라. 근데 이게 왜 중요한지 말씀드릴게요. 똑같습니다. 전망내암에서 대장 또는 뭐 간 또는 뭐 내 전이가 돼요. D 코드를 받았습니다. 또는 C 코드를 받았는데 1차적으로 얘를 유사암으로 다 인정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대부분. 특히 D는 100%가 유사암 인정하고 캡이 빼고 유사암이면 전이암을 아까 제가 준다 했습니다. 안 준다 했습니까? 안 준다 했죠. 진짜 필요한 거는 뭐냐면 저진단입니다. 안 줘요. 캡이는 그런데 C는 당연히 주고 D도 일반암으로 인정 유사암이 아니고 캡이는 일반암입니다. 그러니까 전이암이 재진단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나간다는 거예요. 고객은 똑같은 병세를 가지고 있어요. 이전에는 어느 병원에 갔는가에 따라서 C를 받고 D를 받고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도 맞습니다만은 어느 회사에 가입했는가에 따라 가지고 일반암 진단비 여기 뒤에 나옵니다. 일반암 진단비 D.012 받았죠. 직장에 제자리 앉죠. 3천만 원 받습니다. 요거 받는 것도 커요. 커요. 어떤 회사는 3천 나가고 어떤 회사는 300이 나갑니다. 300. 근데 더 큰 거는 재진단 지금 지난달에 4주 전에 전라도에서 70대 아버지하고 40대 아들이 둘째 아들입니다. 동반자살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유서를 쓰고 봉투에다가 200만 원 넣고 주인 할머니 죄송합니다라고 자살했어요. 신문 보셨죠? 70대 아버지가 4년 전에 대장암 판정 받았어요. 4년 됐어요. 암 완치는 5년 지나가지고 병세가 없으면 완치 판정을 줍니다. 4년은 뭐냐면 잔여암이에요. 이분이 대장암이라 얘기가 돼 있지 대장점막내암이라는 말은 없어요. 정확하게는. 그런데 확률적으로 볼게요. 대장암의 80%가 점막내암, 점막내암의 절반이 C 아니면 D입니다. D. 만약에 KB가 별도로면 이분은 일반암 진단비도 받았고 D 코드라 할지라도 매년 1년짜리 재진단이면 매년 가입금액 1,000만 원 또는 2,000만 원씩 지급을 받았습니다. 근데 신문에 이래 나오죠. 먹고 살만했대. 먹고 살 그냥 이래 어느 지낼만 했대. 왜냐면 노령연금 나오고 40대 아들이 뭐 별액인가요? 뭐 이래가지고 일을 못하고 뭐 국가에서 그 저소득층에 하고 뭐 지원해주는 게 있잖아요. 그거 받고 그냥 살고 큰형이 광주에서 뭐 돈 좀 보내주고 4년 전에 대장암 판정 받고 나서부터 그냥 급격히 기울어졌다. 좀 안타까운 얘기를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또는 내일 또는 다음 달도 좋아요. 계약을 할 때 아까 제가 상품을 또는 뭐 시상을 여러 개 보시는 게 맞아요. 또 어차피 어쩔 수 없어. 우리도 여기 지금 일하러 온 거지. 뭐 우리가 뭐 봉사활동하러 온 거 아니다니까. 맞죠? 봉사활동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 정도는 생각을 보면서 알고는 하자는 거예요. 내가 공유했던 이게 남성암 1위가 대장암인데 혹시나 이게 점막에서 D코드 받아버리면 또는 C코드 받아버리면 점막내암이다 그러면 이게 그 사람한테 어떤 영향을 할까? 3천만 원 받는 게 아니고 300만 원 받고 끝나는 경우가 있고 3천만 원 받고 1년 또는 2년마다 계속 전이, 재발, 잔여 또는 새로운 원발에 가입금액이 나간다는 겁니다. 아시죠? 2001년 1월 1일날 대장점막내암 D코드 진단받습니다. 더 좋은 닥터 플러스의 1년 재진단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러면 이분 재진단 언제 받아요?